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여러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죠. 각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또다시 입을 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핵심 인물 3명의 입장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동안 이 대표를 모른다고 했었던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부터 살펴볼 텐데요. 최근 구속된 김 전 회장이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고 검찰에 말했습니다. 먼저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방북했던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평양냉면집 옥류관에 경기 지점을 열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평양 방문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시군단체장 등이 방북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계획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경기도의 국제행사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대표의 방북 의향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리호남은 500만 달러를 비용으로 요구했는데 김 전 회장은 300만 달러로 협상한 뒤 이 돈을 북측에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의심해온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 외에 추가 송금이 있었다고 시인한 겁니다. 대북 송금은 3차례였는데 2019년 1월과 4월 보낸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이었고 11월과 12월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대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와 통화한 적 없다는 입장도 뒤집었습니다. 스마트팜 비용을 처음 보낸 2019년 1월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대북 사업 논의를 하던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고 이 대표가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송금한 돈은 쌍방울 회사 돈이 아닌 개인 돈이며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은 진술이 사실인지 당시 경기도의 대북 사업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쌍방울이 이 대표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는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장동 사업의 배후로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면서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방대한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도록 한 몸통이 바로 이재명 대표였고 당시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금기어였지만 개발업자 모두가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다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하루 전 변호인의 입을 빌린 것과 달리 이번엔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방대한 일들이. 성남시로부터 뭔가 내려오거나 그다음에 재검토라든지 이런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과 특혜의 몸통이라는 겁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대장동 일당들이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을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지목한 데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그 당시에는 이름은 사실상 뭐라고 그럴까요? 불문율이라고 할까요? 금기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고 같이 공유됐던 내용들입니다. 이 대표가 모든 걸 부인하면서 들통이 나면 다른 말을 하는 게 반복된다며 자신은 숨은 때를 말끔히 벗겨낼 생각이라고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앞으로는 재판에서 말하겠다며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이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의 사실관계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2차 조사는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말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4일 민주당은 서울 도심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기로 했고 일요일인 5일은 12구 참사 발생 100일로 각종 추모 행사 참석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예정보다 늦어지는 건 아닌지 묻는 질문에 검찰은 이 대표 측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만 답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했는데요. 민주당도 김 전 회장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의 몸통이 이재명 대표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향해서도 증거부터 제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소설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아마 검찰의 이제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민주당도 황당무계, 허무맹랑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방북을 위해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2019년은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북한과 대화가 끊긴 때였는데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추진했던 건 맞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로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을 검토했고 그나마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도 MBC와의 통화에서 2020년 8월이 돼서야 스마트팜 사업이 유엔 제재에서 면제됐지만 실제 사업이 진행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검찰 주장은 한마디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황당무계한 소설입니다. 대장동 개발의 몸통이 이재명 대표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을 향해서도 증거부터 제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기 혐의를 조건 반사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돌린다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듣는 것이 저의 역할이기도 하죠. 검찰 수사가 조여오면서 혹시 모를 당내 분열을 미리 막고 결집을 호소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자, 그러면 법조팀 나세훈 기자와 함께 검찰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나세훈 기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꾼 겁니까? 네, 검찰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추궁을 했다는 게 김성태 전 회장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예. 검찰은 이미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을 조사해서 상당수를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또 김 전 회장이 강제 송환된 직후에 구속 전 신문도 포기하면서 이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었죠. 네. 받고 있는 혐의가 이제 4천억대 배임과 횡령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혐의도 있다 보니까 예. 반박이 어려운 부분은 인정하고 협조를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수사의 무게가 변호사비 대납보다는 이제 네. 대북 송금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은데 이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가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될까요?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근데 벌써부터 이 대표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누가 어떻게 줬는지 불분명했던 변호사비 대납보다도 핵심 관계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이미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청탁 대가의 뇌물성 송금이었다면 범죄 혐의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이 북한 전문가들에게 물었더니 김 전 회장 진술에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스마트팜 사업은 돈을 버는 이권 사업이 아니라 북한 농촌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굳이 뒷돈을 줘가면서 추진했겠냐는 그런 의문이고요. 예. 또 남북 관계가 경색됐던 때인데 북한이 지자체장의 방북을 대가로 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게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성남FC, 대장동 의혹에 또 쌍방울까지 여러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았거나 또 받을 예정인데 그렇죠. 앞으로 수사 일정 어떻게 되나요? 일단 예정된 일정만 단력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구속기한이 5일입니다. 다음 달 5일입니다. 네. 이때 김 전 회장을 기소하면서 1차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대장동 2차 소환은 2월 11일 주말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조사 이후에 성남FC 건과 대장동 의혹을 묶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세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